7월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날, 시원하게 쉬면서 고기 구워 먹을 시간에 무거운 물조리개를 들고 정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익숙한 풍경이죠. 만약 이 여름철 골칫거리의 90%를 지금, 바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법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순전히 전략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겨울을 여러분의 비밀 병기로 만드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의 돈,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완벽한 점적 관수 시스템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구매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엇을 사야 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가지 쓰지 않고 봄의 열에 9명의 초보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은 이미 점적 관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막 알아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왜 하필 겨울일까요? 답은 간단하고도 논리적입니다. 봄이 되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원예시장은 광풍이 붑니다. 씨앗부터 호스까지 모든 가격이 폭등하죠. 필요한 부속품과 파이프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운 좋게 매장 상담원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너무 바빠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집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원예 코너는 어떻습니까?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모든 것을 고민하고 도면을 그리고 장비 종류를 연구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수기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엄청난 할인 혜택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름에 썰매를 준비한다는 속담을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의 관수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텃밭에 할 일이 전혀 없는 시기에 가장 복잡하고 지적이며 조직적인 작업을 모두 미리 해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모두가 패닉에 빠져 쇼핑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가볍고 기분 좋은 설치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가게로 달려가는 대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부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파이프나 점적 장치는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줄자를 들고 텃밭, 비닐하우스, 화단을 꼼꼼하게 측정하세요. 밭고랑, 나무, 관목, 통로 같은 모든 요소를 축척에 맞춰 도면에 표시하십시오. 물론 급수원의 위치도 필수입니다. 수도꼭지든 우물이든 물탱크든 말이죠. 경사가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어떤 점적 장치, 드리포크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도면이 바로 여러분의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 즉 자재를 부족하게 샀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사는 실수를 막아줄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여기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겨울에 투자한 이 1시간이 여름에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겪을 고생과 실망을 막아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계획은 이 프로젝트 전체 성공의 절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전략적 구역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식물에 물을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기와 성인 남성에게 같은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작물마다 필요한 수분의 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실 속 토마토는 특정한 물주기 방식이 필요하고 오이는 또 다른 방식, 밭에 심은 딸기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이처럼 식물의 물 요구량에 따라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계획도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구역, 적당한 관수를 선호하는 구역 등을 각각 다른 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또한 베리류 관목이나 장미 정원 같은 다년생 식재구역도 별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나중에 각기 다른 라인으로 관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물주기 일정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역 설정은 식물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물 사용량을 크게 절약하여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비용까지 아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구역을 확정했다면 이제 우리 시스템의 핵심인 물 공급원, 즉 수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첫 번째 옵션은 중앙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대체로 일정한 수압을 보장해 주죠.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압인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펌프가 설치된 관정 지하수 또는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펌프의 양수량입니다. 시간당 또는 분당 몇 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양이 설정한 모든 구역에 동시에 물을 공급하기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외 주택이나 텃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방식인데 높은 곳에 설치한 대형 물탱크나 IBC 탱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져서 식물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자연 낙차만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만큼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점적 호스 혹은 점적 테이프를 사용하려면 물탱크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절반을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 수압 문제를 반드시 계획 단계에서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관수 시스템의 핵심인 주급수 라인과 세부 급수 장치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주말 농장주들이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점적 테이프, 드립 테이프를 쓸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점적기를 부착하는 맹관 호스, 빌라인 튜빙을 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적 테이프는 벽이 얇은 형태의 테이프이며 특정 강역마다 에미터, 즉 물방울이 나오는 점적기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당근이나 아잎채소처럼 밭이 평평하고 재배기간이 짧은 1년생 작물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주요 단점은 내구성이 약해 수명이 1년에서 3년 정도로 짧고 쉽게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맹관 호스는 구멍이 전혀 없는 두꺼운 PVC 재질의 호스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특수 펀치를 이용해 필요한 위치에 외부 점적기를 원하는 대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목, 나무, 포도나무 같은 다년생 식물이나 식재 강역이 일정하지 않은 작물에 이상적입니다. 맹관 호스는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며 기계적 손상에 강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치, 즉 물을 제때 공급하는 역할을 맡을 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식 타이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 정교한 전자식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계식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시계 태엽으로 작동하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물을 줄 시간을 직접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60분으로 맞추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스스로 물을 잠급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고장이 적어 믿을 만합니다. 다만 매일 작동을 위해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식 컨트롤러는 이제 여러분 정원의 온보드 컴퓨터라고 부를 만합니다. 요일별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간 동안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여러 관계 라인을 순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장 진보된 모델은 간구 센서에 연결되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자식 컨트롤러가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완벽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도시나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나 있을 때도 여러분의 다차, 별장, 나 정원은 알아서 물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이제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필터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필터를 선택사항 혹은 불필요한 부품으로 여기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필터는 옵션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필수적인 수호자이자 보호 장치입니다. 수돗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해 보이더라도 녹, 미세한 모래, 그리고 스케일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자들은 점적기, 즉 드리퍼의 아주 작은 구멍들을 순식간에 그리고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시스템의 절반이 작동을 멈추게 되며 심지어 사용자는 바로 알아채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망필터 또는 스크린 필터와 디스크 필터입니다. 망필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디스크 필터는 더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선택은 사용하시는 물의 수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종류든 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 즉 기본 원칙입니다. 필터는 수도꼭지 바로 다음, 시스템의 다른 모든 요소보다 앞쪽에 설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이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압기, 즉 압력 조절기입니다. 이 장치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 필요할 때 이게 없으면 정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강력한 물을 작은 종이컵에 담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돗물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여러분의 점적 관수 시스템에 정확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점적 호스와 피팅은 보통 1에서 1.5 기압 정도의 낮은 작동 압력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앙수도관의 압력은 4, 때로는 6 기압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감압기가 없으면 그 고압 때문에 연결 부품이 갑자기 터져나가거나 호스가 찢어져서 농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게 감압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 공급원이 중앙상수도 시스템이거나 고출력의 관정 펌프인 경우에는 감압기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물통이나 드럼통에서 자연적인 낙차, 즉 자연압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한다면 그때는 감압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체 급수 시스템의 핵심인 주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는 가장 굵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수원지에서 끌어온 물을 받 전체 작물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주배관으로 검은색 고밀도 폴리에틸렌, 즉 HDPE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HDPE 파이프는 햇빛과 혹독한 추위에도 강해서 동파 염려가 적고 수십 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파이프의 직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직경은 25mm 또는 32mm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주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물을 쓰는 분기점, 즉 급수 지점이 많아질수록 파이프는 더 굵어야 합니다. 주배관 직경을 아끼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너무 얇은 파이프는 유압 저항을 크게 발생시켜서 가장 먼 텃밭까지 물이 도달했을 때는 수압이 너무 약해집니다. 이 수압으로는 점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여유를 두어 32mm 직경의 파이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블라인드 튜브 시스템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점적기, 즉 물을 공급하는 에미터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장치들이 식물 뿌리에 직접 물을 전달하는 핵심 요소이며 그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고정 유량형 점적기입니다. 이 점적기는 시간당 2리터, 4리터 또는 8리터와 같이 정해진 양의 물만 배출합니다.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역에서 동일한 작물을 줄지어 키우는 경우에 매우 적합합니다. 다음은 조절형 점적기입니다. 특수 캡차포를 돌려 시간당 0부터 수십 리터까지 물의 유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수 라인에 심겨 있지만 물 필요량이 서로 다른 식물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는 바로 압력 보상형 점적기입니다. 이 점적기는 시스템 내 압력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을 배출합니다. 특히 경사진 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해결책입니다. 압력 보상형이 없다면 경사 아래쪽 식물은 물바다가 되고 위쪽 식물은 물 부족으로 시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품, 바로 피팅 연결 부속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팅은 우리의 관계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각종 연결구, 엘보 직각 연결, TI 삼방 연결, 마개, 그리고 밸브 등을 통칭합니다. 주배관인 HDPE 파이프를 연결할 때는 보통 압축식 피팅을 사용합니다. 압축 피팅은 매우 견고하며 별도의 전용 공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인 라인에 점적 테이프나 가는 호스를 연결할 때는 스타테어 또는 시작 밸브라고 불리는 전용 피팅이 쓰입니다. 이 피팅들은 단순히 라인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도 필요에 따라 해당 라인의 물 공급을 개별적으로 잠글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라인을 분기할 때는 타이 TR을,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엘보 R을, 그리고 라인의 끝을 마감할 때는 마가의 캡가 필요합니다. 피팅에 관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은 항상 여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설치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분의 티나 커플러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계획도 세웠고 필요한 부품들도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가장 손이 많이 가지만 정말 중요한 단계, 바로 자재 수량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핵심 자재인 파이프와 테이프 혹은 호스부터 시작해 봅시다. 설계도와 줄자를 준비하세요. 도면을 따라 앞으로 설치할 모든 주배관, 즉 마스터 라인과 급수 라인의 길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도꼭지부터 텃밭까지 HDPE 주배관이 10m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8m짜리 밭 3개에는 총 24m의 점적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목 쪽 라인에는 비점적 호스, 즉 블라인드 튜브 15m가 추가됩니다. 이 모든 길이를 꼼꼼하게 합산하세요. 자, 이제 숙련된 설치 전문가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된 총 길이의 항상 10%, 가능하면 15%의 여유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실수로 치수를 잘못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판에 작은 밭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질 수도 있죠. 이 약간의 여유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급하게 매장에 달려가야 하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여러분의 보험입니다. 파이프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피팅, 점적기 등 기타 부속품들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단계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과 무질서한 시스템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계획서를 꺼내서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말 그대로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예를 들어 메인 배관이 꺾이는 지점이라면 엘보 L자 연결관 하나가 필요하겠죠.
메인 배관에서 세 줄의 바트로 관이 분기된다면 스타트 밸브 3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줄의 밭 끝부분에는 마감용 캡 앤드 캡 3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구멍이 없는 블라인드 튜브를 사용한다면 물을 공급해야 할 식물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이 개수가 필요한 점적기의 수량이 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세부 품목들도 놓치지 마세요. 배관 고정용 클램프, 튜브를 땅에 고정하는 고정핀, 그리고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한 보수용 커플링 등입니다. T자, 연결관 5개, 밸브 2개, 마감캡 8개와 같이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이 목록이 바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계산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기획의 최종 단계인 전체 예산 목록 견적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정 문서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 형태로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음 몇 가지 항목을 10초룸으로 만드세요. 품목명, 필요 수량, 단가, 그리고 총 비용. 이제 여러분의 목록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표에 정확하게 옮기세요. 예를 들어 HDPE 파이프 32mm, 20m, 점적 테이프, 50m, 디스크 필터, 1개 와 같이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 표는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표는 가격을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이 표를 복사해서 각 복사본의 다른 상점의 가격을 채워 넣으면 어디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지 한눈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질서했던 구매 과정이 명확하고 관리하기 쉬운 프로세스로 바뀌게 됩니다. 견적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겨울 할인 찬스를 잡으러 갈 시간입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제안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까운 원예센터 한 곳만 둘러봐서는 안 됩니다. 첫째, 대형 건축자재 마트를 살펴보세요. 이곳들은 종종 여름 시즌에 남은 재고를 겨울에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둘째, 광해 시스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쇼핑몰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나 채팅만으로도 당신의 사양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형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 공급업체들로부터 매우 유리한 제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 매장에서 견적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최종 금액의 차이가 여러분을 기쁘게 놀라게 할 수 있으며 최대 20에서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초보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식물 60개용, 온실 1개용 같은 문구가 적힌 예쁜 상자에 담긴 완제품 점적 관수 세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계산이 끝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고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이런 세트의 구성은 여러분의 토지 환경이나 필요한 요구사항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부품은 잔뜩 남고 정작 필요한 부품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째, 제조사들은 포장된 가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부품의 품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이 새기 쉬운 피팅, 연결 부위, 이나 관수 라인 자체의 내구성을 낮춥니다. 결국 내구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얻게 되며 다음 시즌이 되기 전에 수리하거나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시스템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에 맞춰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한 실수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음 심각한 오류는 바로 개별 부품의 품질에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무작정 최저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배관 연결 부품, 즉 피팅스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품질이 보장된 정품 피팅과 이름 없는 중국산 모조품의 가격 차이는 고작 몇백 원 혹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낀 돈이 가져올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값싼 플라스틱은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갈라지고요. 내부의 고무 패킹 실링은 한 철만 지나도 금세 삭아버립니다. 결국 피팅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에 한 방울 정도겠지만 곧 졸졸 흐르는 물줄기로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것이 터져버리기라도 한다면 농장 전체가 물에 잠겨 소중한 작물들이 망가지고 밭이랑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꼭지나 필터 같은 다른 부품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2배로 돈을 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원예에서는 때때로 수확물 전체를 잃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재 구매를 계획하실 때 예산에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품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치 전용 공구입니다. 이 공구 없이는 쉬워야 할 시스템 조립이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HDPE 또는 PND, 파이프 절단 전용 가위입니다. 톱이나 일반 칼로 파이프를 자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단면도 삐뚤빼뚤하고 작업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전용 가위를 사용하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깔끔한 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멍이 없는 블라인드 호스를 사용한다면 펀치, 타공 도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펀치는 점적기를 설치하기에 딱 맞는 이상적인 직경의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 도구가 없으면 구멍이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커져서 물이 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공구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겨울철에는 이 공구에도 할인이 자주 적용되니 다른 부품들과 함께 바로 구매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계획 단계도 모두 마치고 필요한 자재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파이프, 부속품, 피팅, 그리고 다른 모든 자재들이 상자에 담겨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봄이 오기까지는 몇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자재들을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건조하고 어두운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자외선 UV은 아무리 좋은 품질의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적입니다. 차고, 가라지, 헛간, 창고 혹은 지하 저장실 등이 이상적인 보관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설치류 JY로부터 자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쥐와 생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PND 파이프나 점적 테이프를 유난히 갉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재를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거나 최소한 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봄의 작은 TT, 연결 부품 하나를 찾느라 모든 상자를 뒤집어 엎지 않도록 미리 품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올바른 보관만이 다가오는 봄, 여러분의 모든 부품을 완벽한 상태로 지켜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하실 때 현재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반드시 고려하세요. 1년 후에는 온실을 하나 더 짓거나 새로운 화단을 조성하고 싶을 수도 있죠.
확장 가능성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염두에 두는 건 돈이 들지 않지만 나중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관을 설치할 때 앞으로 새로운 분기가 생길 수 있는 지점에 TT 연결 부품을 미리 설치하고 그 빈 부분은 마개로 막아두세요. 때가 되면 그 마개만 풀고 새로운 관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이미 작동 중인 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T 연결 부품을 끼워 넣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처럼 앞을 내다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관수 시스템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드디어 저희 겨울 마라톤의 20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계획을 마치고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구매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깊이 숨을 내쉬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지적 노동을 해냈습니다. 성공의 90%는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겨울을 즐길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둔 현명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봄철의 분주함을 피했고 비용도 아꼈으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자신감과 평온함이야말로 저희의 겨울 준비가 가져온 가장 값진 결과일 겁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가장 즐거운 일만 남았습니다. 마치 어른들을 위한 조립 키트처럼 완성된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조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장비 세트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튜브와 연결 부품, 필터의 미묘한 차이까지 다루었으며 상세한 견적까지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비싸고 아까운 실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겨울에 점적 관계 시스템을 계획하고 구매하면 단순히 10-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보너스죠. 여러분은 여름 정원색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쉴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각 식물을 위해 개인 물 셔틀이 되어 뛰어다니는 대신 안락의자에 앉아 정원을 그저 즐길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 상세한 가이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뭘 해야 할지 아시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봄에 저희가 이 모든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는 시리즈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광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배치도 구성, 부품 선택, 아니면 견적 계산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토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